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그멘트 애니띵 인 하이 퀄리티를 이번에 발표하게 된 이미지 처리팀의 최승준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이미지 처리팀의 강인하, 김병현, 김준철, 류채은, 안종식, 조경진 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이 페이스북에서 나온 세그멘트 애니띵, 즉 SAM이라고 불리는 논문에서 파생된 연구이기 때문에 SAM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개 후 해당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세그멘트 애니띵, 줄여서 SAM은 주어진 이미지에 점, 박스, 텍스트, 마스크 등의 프롬프트를 주면 어떤 대상이든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해주는 모델입니다. SAM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자연어 처리의 발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웹에서의 대규모 데이터 세트로 사전 학습이 되면서 이를 파운데이션 모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이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교수님께 메일을 보낼 때 프롬프트 텍스트로 교수님의 성함과 목적을 입력하면 그에 맞게 메일을 써주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SAM은 컴퓨터 비전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쌍의 데이터 학습을 저희가 클립을 통해서는 웹상에서 이미지 캡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등에 쓰이는 거대한 데이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SAM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한 객체에 대해서도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넣어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고 점, 박스, 마스크, 텍스트 등의 다양한 프롬프트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다양한 출처에서 가져온 방대한 양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데이터가 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실제로 SAM이라는 이제 모델이 나온 이후로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SAM이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이용이 되고 있으며 LLM처럼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SAM 모델은 방금 언급한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데요. 정확한 정의는 주어진 어떠한 프롬프트라도 이제 유효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미지와 함께 그에 맞게 프롬프트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 아무리 프롬프트가 모호하더라도 어쨌든 그에 맞게 해당되는 객체 중 적어도 하나의 마스크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SAM의 모델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다양한 프롬프트를 지원하고 프롬프트를 사용자가 한 이미지에 대해 계속 바꿔가며 인터랙티브하게 사용하기 위해 마스크들을 실시간으로 분할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프롬프트의 모호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에서 옷이라는 텍스트 프롬프트는 짧고 모호하지만 이것에 대한 마스크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SAM은 크게 이미지 엔코더, 프롬프트 엔코더, 그리고 마스크 엔코더로 크게 세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엔코더는 이미지를 유용한 피처로 차원 축소되어 인베딩하는 과정으로 마스크드 엔코더라는 자기지도 학습 방식으로 프리트레인드된 BIT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이미지마다 한 번씩만 이미지 인베딩을 계산하고 프롬프트가 달라질 때에도 그대로 이미지 인베딩을 사용합니다. SAM의 데모의 경우에는 이미지 엔코딩은 GPU 서버에서 수행을 하고 0.15초가 걸리는 반면에 프롬프트 엔코더와 마스크 디코더의 경우에는 가볍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자의 CPU에 의해 동작함에도 불구하고 50ms 안에 마스크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제 프롬프트 엔코더의 경우를 소개를 자세히 드리면 어쨌든 프롬프트를 받아들여 유용한 토큰으로 차원 축소되어 인베딩하는 과정이며 점, 박스, 텍스트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인코딩이 진행되었습니다. 점을 찍는 프롬프트의 경우 점의 위치를 포지셔널 엔코딩과 폴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인베딩을 진행을 하였고 박스는 왼쪽 상단의 위치와 오른쪽 하단의 위치를 전 프롬프트와 비슷하게 이제
두 개를 임베딩을 하였습니다. 텍스트의 경우에는 클립의 텍스트 엔코더 부분을 사용하여 임베딩을 하였습니다. 마스크의 경우에는 이 세 개 전의 프롬프트와는 다르게 좀 덴스한 프롬프트고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서 이미지 임베딩과 엘러먼트 와이스 더해가지고 이제 임베딩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디코더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운데요.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럭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살짝 이것을 변형했는데, 먼저 과정을 설명드리면 셀프 어텐션을 프롬프트에 임베딩한 토큰에 적용을 하고 크로스 어텐션에 의해 키 밸류는 이미지 임베딩을 사용을 하고 쿼리는 토큰을 넣는 토큰스 투 이미지 임베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같은 픽셀에 대해 채널끼리 리니어 레이어로 연결된 포인트 와이스 MLP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또 쿼리가 이미지 임베딩이 되는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또 반대로 토큰 투 이미지 크로스 어텐션을 한 번 더 해서 최종적인 아웃풋 토큰을 얻어내고요. 이미지 임베딩의 경우 어텐션을 통과한 이후 두 개의 컨브 트랜스포스를 이용을 해서 원래 64 x 64였는데 이것을 4배로 늘린 256 x 256의 스페이셜 사이즈로 바꾸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웃풋 토큰에 대한 걸 설명을 안 드려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디코더의 인풋인 아웃풋 토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의미가 없는 러너블 파라미터로 앞서 설명한 어텐션을 통해 이미지와 프롬프트 사이의 관계와 그 정보들을 갖게 됩니다. 버트와 VIT의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나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인 DETR의 오브젝트 쿼리와 비슷하게 어텐션을 통해 전체 어텐션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이제 대표성을 갖게 되고 이 토큰을 이용을 해서 마스크와 IOU 스코어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SAM 모델에서는 프롬프트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대한 모호함을 이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개의 마스크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를 논문에서는 전체, 파트, 서브 파트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학습할 때는 3개의 마스크 중에 가장 좋은 마스크만 고르기 위해 각각의 예측한 마스크와 그라운드 트루스 사이에 이제 루스를 계산하고 가장 낮은 루스만 백프로퍼게이션 하게 됩니다. 마스크 예측 루스로 포컬 루스와 다이스 루스를 이제 20대 1 비율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IOU 예측 루스로는 MSC 루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SA1B라고 부르는 약 11억 개의 이미지를 갖는 대용량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SAM에서는 99.1%의 마스크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 엔진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자동으로 라벨링하는 방식으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 어시스티드 매뉴얼 오노테이션 스테이지로 작업자가 점을 찍는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SAM이 모델이 마스크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세미 오토매틱 스테이지로 특정 오브젝트 집합에 대해 SAM이 알아서 마스크를 만드는 동안에 작업자가 이제 또 다른 오브젝트에 대해서 또 마스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풀리 오토매틱 스테이지로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그리드별로 점들을 이렇게 찍어서 SAM이 모든 이미지 영역의 마스크를 이제 생성을 하게 합니다. SAM에서 이제 실험에서의 평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학습한 이미지에 대비해서 학습하지 않은 희귀하고 생소한 이미지를 일부러 평가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SAM이라는 논문 자체를 리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SAM 결과 중 일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결과는 점 1개를 프롬프트로 줬을 때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평가한 결과인데요. 이전에 같은 비슷한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RITM이라는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23개의 데이터셋 중 16개의 데이터셋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마스크 퀄리티에 대한 점수를 이제 사람이 매겼었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때 SAM 마스크의 점수가 그라운드 트루스에 비해서도 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SAM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 이제 SAM in High Quality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의 SAM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얇은 선 형태의 물체를 세그멘테이션 하기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얇은 선을 잘 못 따는 경우도 있고요. 얇은 선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여기 서핑하는 것처럼 웨이크보드처럼 마스크를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SAM이라는 굉장히 큰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튜닝으로 직접 바꾸지 않고, 직접 바꾸려면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하이 퀄리티 SAM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SAM의 0.5% 정도의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기존의 SAM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얇은 물체 세그멘테이션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Related Works입니다. 기존의 높은 성능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레딕션 마스크 자체를 좋게 만드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프레딕션 마스크를 이제 완전히 인프루언스 한 후에 이를 리파인 하는 방법,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프레딕션 마스크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리파인넷이라는 따로 모델의 리파인먼트 블럭을 붙여서 멀티 스케일 피처 맵을 이용한 리파인먼트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오른쪽 그림처럼 먼저 좀 거친 마스크를 좀 추정을 해서 만들고 그 바운더리 영역을 깎는 방식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리파인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 방식 중에는 덴스 CRF라 해서 픽셀 간의 RGB 값을 분석해 이제 마스크를 리파인먼트 하는 덴스 CRF, 혹은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처럼 픽셀 인텐시티가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마스크를 가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포스트 이터레이티브 리파인먼트 중 하나인 캐스케이드 PSP라는 방법은 본 논문의 성능과 비교하기 위한 리파인먼트 모델인데요. 이제 여러 스케일의 피처 맵을 이터레이티브하게 리파인먼트를 진행을 해서 점점점 마스크 퀄리티를 증가시켰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SAM의 제로샷 세그멘테이션 성능 보존을 위해서 이런 기존 방법들과 다르게 추정 마스크를 다시 가공하거나 리파인먼트 네트워크를 따로 추가하지 않고 엔코더와 디코더로부터 이제 하이 퀄리티 마스크를 바로 획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튜닝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파운데이션 모델은 같은 이미지가 주어져도 프롬프트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제로샷 트랜스퍼 능력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SAM이 피카츄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을 한 번도 학습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피카츄를 디텍션할 수 있는 오브젝트 디텍터가 따로 있다면 피카츄를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프롬프트 튜닝이란 주어진 프롬프트에 대해서 원하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파운데이션 모델은 프리즈 시키고 이제 얼리는 거죠. 프롬프트를 학습을 해서 즉 튜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학습을 통해 오직 최종적인 프롬프트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파인 튜닝에 비해 학습하는 시간과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으로는 어댑터 모듈이나 로라, 프리픽스 튜닝과 같은 모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연구의 경우에는 프리픽스 튜닝처럼 SAM 마스크 디코더 인풋에 보시는 것처럼 프리픽스라고 명명한 것처럼 러너블 파라미터를 추가한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토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본 논문에서의 프롬프트 튜닝과 비교하기 위해 나온 모델인데요. 저희가 흔히 클립에서 이미지 캡셔닝 할 때 이런 photo class 이런 형태로 프롬프트를 주게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클래스의 컨텍스트들을 벡터화해서 프롬프트 앞에 두고 이것을 학습을 시켜서 좀 더 기존에 썼던 프롬프트보다 더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도록 학습을 시키는 논문입니다. 이제 하이 퀄리티 SAM 모델을 소개를 하면 기존의 SAM과 달라진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이 퀄리티 아웃풋 토큰이라는 하이 퀄리티 마스크를 추정할 수 있도록 마스크 디코더에 넣는 또 다른 아웃풋 토큰을
추가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로컬 퓨전으로 기존의 마스크 피처에다가 글로벌 피처와 로컬 피처를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이제 하이 퀄리티 SAM 토큰을 먼저 소개를 자세히 드리면 SAM 모델을 설명드릴 때 기존의 아웃풋 토큰은 4바이 256의 차원과 1바이 256의 IOU 스코어를 추정하는 IOU 토큰이 존재합니다. 각각 256 차원의 벡터를 가지는 것이라 편의상 4개의 한 개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이 퀄리티 SAM 같은 경우에는 하이 퀄리티 토큰을 한 개를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아웃풋 토큰과 하이 퀄리티 아웃풋 토큰은 사실 토큰의 개수만 다를 뿐이지 구조상 차이는 없는데요. 하이 퀄리티 토큰도 아웃풋 토큰과 마찬가지로 디코더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이미지와 프롬프트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SAM의 파라미터를 정말 조금 넣은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데이터 측면에서 효과적이고요. 또한 토큰하고 여기 보이시는 업데이티드 HQ 아웃풋 태스크에 MLP 레이어만 추가가 됐기 때문에 됐고 이것은 특정 데이터셋에 오버피팅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SAM 자체가 거대한 이제 데이터셋을 학습을 한 후라 파인튜닝 할 때 이전에 학습한 정보를 잃어버리는 현상인 캐타스트로픽 폴게팅 없이 SAM의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제로샷 세그멘테이션을 유지한 채로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하이 퀄리티 SAM 토큰에 대해서 차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시로 만약에 해당 그림에 n개의 박스 프롬프트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총 토큰의 개수는 한 개의 박스당 프롬프트 2개, 이제 박스가 2개의 토큰을 잡아먹고요. 아웃풋 토큰 4개, IOU 토큰 1개, 그리고 하이 퀄리티 아웃풋 토큰 1개로 총 8개의 토큰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래 마스크의 개수가 3개인데 왜 아웃풋 토큰이 4개냐면 SAM의 모델의 디테일적인 부분인데 보통은 마스크 프레딕트를 할 때 1개의 모호한 프롬프트가 들어오면 이제 좀 잘 추정을 하기 위해서 3개의 마스크를 모두 써서 보완을 하게 되지만 여러 개의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세그멘테이션 자체가 모호하지 않고 점점 명확하게 어디를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의 토큰을 추가로 이제 따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4개가 되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하이 퀄리티 토큰은 마스크를 추정하기 위해서 아웃풋 토큰과 동일하게 이제 다음과 같이 MLP 레이어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256의 채널 디멘션을 갖고 있었는데 MLP 레이어를 통과하면 이제 32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글로벌 로컬 퓨전의 경우 목적 자체가 이미지 인베딩에서 뽑은 마스크 피처에 이제 추가로 로컬한 피처와 글로벌한 피처를 더하는 것으로 이미지 엔코더에서 앞쪽 블록과 맨 뒤에 이제 이미지 인베딩 블록에서 나온 피처를 추출을 해서 마스크 피처와 이제 진짜로 합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아웃풋을 보면 이제 하이 퀄리티 아웃풋 토큰이 어텐션에 대한 이제 채널상의 정보를 갖고 있고 하이 퀄리티 피처는 이제 글로벌 로컬 퓨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이 퀄리티 피처는 이미지 인베딩에 대한 이제 피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덧 프로덕트를 하면 최종적인 아웃풋 마스크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웃풋 토큰을 통해 나온 마스크 3개와 아웃풋 하이 퀄리티 토큰 1개 중에 IOU 스코어가 더 높게 추측되는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학습을 위해서 이제 SAM의 데이터셋이 아닌 이제 HQ 세그라는 이미지를 추가로 학습을 시켰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은 선에 대해서도 잘 라벨링된 데이터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어노테이션이 돼서 아주 세부적이고 이제 세밀하게 어노테이션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HQ SAM을 학습을 할 때 MLP 레이어와 3개의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진 하이 퀄리티 피처 뿐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 랜덤으로 샘플링한 포인트나 바운딩 박스의 경우 이제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를 적용한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고요. LSJ라는 물체 스케일에 대해 좀 강건할 수 있는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워낙 적기 때문에 RTX 3090 GPU 8개를 사용해서 32배치로 4시간 만에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경우 인퍼런스를 할 때 아주 조금의 파라미터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FPS와 메모리의 차이가 이제 둘이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세밀한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들과 유명하고 어려운 데이터, 코코 같은 어려운 데이터셋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으며 일반적인 이제 MIOU나 Average Precision 메트릭 외에 얇은 선과 같이 로컬 바운더리에서 좀 잘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바운더리 IOU나 바운더리 Average Precision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여기서는 하이 퀄리티 아웃풋 토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 퀄리티 아웃풋 토큰 성능 평가를 위해 아까 이제 릴레이티드 웍스에서 언급드린 컨텍스트 토큰이라는 토큰 방식과 프롬프트 튜닝 방식과 비교를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컨텍스트 토큰 방법을 도입한 것보다 하이 퀄리티 아웃풋 토큰을 활용한 방법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이 퀄리티 아웃풋 토큰을 활용을 할 때 이제 오리지널 SAM의 피처 마스크에 돗 프로덕트 한 것과 바운더리 리전 안쪽에 대한 마스크 로스를 계산하여 학습하는 것도 시도를 했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약간 낮은 성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로컬 퓨전에 대해서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SAM 디코더의 피처를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얼리 레이어와 파이널 레이어를 합친 이제 하이 퀄리티 피처가 이제 민 바운더리 IOU가 2.6 정도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퓨전 컨볼루션과 파이널 얼리 레이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SAM을 파인 튜닝 하는 것과 포스트 리파인먼트, 즉 이미지를 추정한 후 마스크를 정제하는 방식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한 표입니다. 무거운 포스트 리파인먼트 네트워크를 추가를 했을 때 총 4개의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긴 했지만 이제 코코 데이터셋에서는 아주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므로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에 이제 포스트 리파인먼트 네트워크가 오버피팅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SAM의 디코더를 직접적으로 파인 튜닝 했을 때에도 디코더가 오버피팅 되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컨텍스트 토큰이나 SAM 아웃풋 토큰을 파인 튜닝한 경우나 하이 퀄리티 SAM의 경우 코코에서도 여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운더리 IOU 스레시홀드 값을 점점 이제 증가시켰을 때 나타나는 정확도 차이를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하이 퀄리티 SAM이 SAM에 비해 스레시홀드를 높여도 상대적으로 실제 마스크 중에 모델이 맞힌 마스크의 비율인 리컬 레이트가 덜 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SAM 제로샷 세그멘테이션 성능에 대한 것입니다. 다양하고 촘촘한 마스크 어노테이션을 갖고 있는 UVO라는 데이터셋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포컬넷 다이노라는 서로 이제 SAM과 HQ SAM의 같은 오브젝트 디텍터를 사용을 해서 B박스를 프롬프트로 주었을 때 하이 퀄리티 SAM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학습한 하이 퀄리티 SAM과 비교한 그림입니다. 하이 퀄리티 SAM이 아까 인트로에도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확실히 얇은 선 세그멘테이션을 잘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추가로 HQ 세그 데이터셋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보여주는 표입니다. 확실히 SAM에 사용한 데이터셋을 샘플링해서 이제 여기서는 HQ 세그 데이터셋과 동일한 수로 맞춰줘서 동일한 조건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의 결과인데요. HQ 세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가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해당 논문을 팀원들과 의논하면서 팀원들 의견에 제 생각을 더해서 낸 결론과 이제 디스커션입니다.
이제 앞서 리절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어텐션을 통해 얻어낸 마스크 피처의 추가를 해서 이미지 엔코더에서 로컬과 글로벌 피처를 더해주는 글로벌 로컬 퓨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미미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2.6 BIOU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그럼 글로벌 로컬 퓨전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이 퀄리티 SAM 학습은 SAM의 아웃풋 토큰을 파인 튜닝한 것과 사실 동일합니다. 이제 아래 오른쪽 표를 다시 보면 SAM의 높은 제로샷 성능은 SAM에서 아웃풋 토큰을 파인 튜닝하는 방식이 SAM의 높은 제로샷 성능을 유지시키면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는 향상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논문의 핵심은 무엇이든 세그멘테이션을 잘하는 SAM이라는 논문에 얇은 선이 잘 따진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어떤 물체든 얇은 선조차 잘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하이 퀄리티 SAM이라는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지 생성 모델에 로라나 어댑터 모듈을 사용을 하듯이 SAM 모델을 파인튜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웃풋 토큰을 파인튜닝 하는 방식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데이터셋으로 추가 학습시킨 SAM 버전 2나 버전 3가 출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다양한 도메인이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메디컬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하거나 해당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에 서머 이미지나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처럼 세그멘트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SAM 모델은 고정한 상태로 아웃풋 토큰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